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는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오전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후보에 대한 대법관으로서 자질 능력 등을 집중 검증했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십니다. 예. 서울 성동갑의 최재천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법원에게 문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헌법상? 없습니다. 없죠. 사법 파동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71년에 한 번 있었고 이를테면 88년에 판사 200여 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정한 우리들 견해, 그래서 사법부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대법원장 사퇴 등 수뇌부 개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93년 8월에 판사들이 역시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보여주었던 사법부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자기 반성을 촉구한 일이 있고, 작년에도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노리고 판사들이 서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서명에 참여한 일이 있으십니까?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88년에도 그러했고 93년에도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보여줬던 사법부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자기 반성을 촉구한 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자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실 유일한 본부입니다. 그리고 국가폭력의 시대에 어떠한 대응도 구체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 검찰에 대한 최고 통제는 법원인데 그 점에서 검찰이 전행하도록 방치한 데 대한 공동 책임이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악법의 시대에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자기 반성, 과거사 청산의 시대에 사법부 자기 반성이나 그런 조사를 촉구하실 의향 이런 거 있으십니까? 우리 헌정 역사상 사실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굴절된 시절을 우리가 모두 겪어왔다는데 저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법부도 결국 우리 사회의 일원인 만큼 그러한 굴절된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솔직히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사법부의 구성원 중에서도 정말 올바른 어떤 사회를 내지는 재판을 위해서 애쓰다가 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애써서 어떤 흔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도 해주시고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우리 구성원 모두가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사실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사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관 후보님 자체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닙니다.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비판하겠습니다. 법원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경판이냐 향판이냐, 그 다음 행정처 근무한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유학 다녀온 적 있느냐 아니면 순전히 국내파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흔히들 농담을 합니다. 성골이다, 진골이다, 육두품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은 성골이라고 자조적인 농담들을 하곤 하는데, 결국 어느 사회나 엘리트는 필요하고 그 엘리트에 대한 철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이런 서열주의나 줄세우기 기수주의가 결국은 사법부 관료화를 촉진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법시험 기수를 기준으로 대법원을 선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법관을. 지금은 결국은 권력 3부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민간 영역이 나라를 리드해 가는데, 초인류 기업이라는 삼성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 생각해 보면은 이미 기수 파괴, 학력 파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철저한 능력이 줍니다. 그래야만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법원의 지나친 서열주의, 기수주의, 이런 암묵적인 경판, 행정처 근무 경력, 유학 경력을 따지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칫 음성적으로 우대되는 이런 풍토들이 우리 법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서열에 대한 비판이 많이 대두됐고 그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시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 서열제도가 시작할 초기에는 서열제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차가 되다가 보니까 비판이 많아서 요즘은 서열 제도가 많이 완화가 아니라 거의 철폐됐습니다. 철폐돼서 다른 기준으로 거의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지금은 많이 해소됐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다음에요. 역시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나 저희들 국회는 국민의 직선을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적인 의미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평가합니다. 또 선거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4년마다 진퇴를 거듭하기 때문에요. 법원은 그게 없습니다. 임명을 통해서 결국 벽관으로 평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권력의 산부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사법권의 독립으로 극복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이 지나치게 과장돼 가지고 사법권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법이 아니라 판사들의 사법기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판사들의 대표기관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법원의 대의기구화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런 비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법관 또한 사회의 다양한 경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구성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최근에 부산 고등원장님께서 퇴진하시면서 대법원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에 와 계신 김재경 의원님이나 주호영 의원님이나 이원영 의원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면 질문을 내셨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사에 대한 통제, 인사권이나 행정권, 사법행정권이 지나치게 대법원에 집중되는 바람에 대법원의 권력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사실 대법관을 임명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대부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법원장이거든요. 물론 국회 동의를 거칩니다만 제청하는 게.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지나치게 비대화되지고 권력화되고 있고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할 필요 못 느끼십니까? 제가 행정처에 올해 재직한 경험에 비추면은 우리 현 제도에서 대법원장은 형식적인 권한은 많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을 혼자서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지만은 그건 거의 행정처의 이 전담 기구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대법원장의 의사에 의해서 독선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서면 답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그 비판 중에는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상당 부분은 약간 너무 지나친 비판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텐데요. 입법부나 행정부 모두가 민감한 정책 사안을 사법부로 떠넘겨버리고 헌재 헌법소원 제기하거나 그다음에 사법부로 맡겨가지고 판단을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하고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끝까지 조정하고 사회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또 밀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 대법관도 스칼리아로 지적했습니다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법원이 다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행정권 행사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경향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이나 헌재가 자칫 이런 식으로 입법부와 행정권 행사에 관여하는 역할에 알게 모르게 개입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 답변에 제가 몇 군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각 헌법기관이 각자가 가진 고유 권한을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자의 고유 권한 안에서 최대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범위에서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정 전체 효율적인 구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기관의 권능을 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의 질의에서도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